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 전영섭입니다. 반석꽃 농장은 25년 전에 귀농하여서 처음부터 화훼 꽃 종류를 재배하면서 야채도 이렇게 과채류 또한 엽채류, 건채류 같이 병행하면서 농사를 해오다 완전히 지금은 화훼류만 재배합니다. 꽃만 재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고등학교와 대학교 또한 농업연구소 관련 회사 다니다가 결혼하고 1년 후에 귀농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그 해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석꽃 농장은 2000여 평의 화훼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과 실전과 경험을 토대로 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정보를,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2000여 평 중에 1000여 평은 왁스플라워 1000평을 조라로 재배하고 있고 분화도 일부 있지만 또한 1000평은 이제 다육들 요즘 많이 이렇게 다육 이것도 직접 농사지은 다육입니다. 다육 이쪽에 보면은 이것도 제가 직접 농사지은 다육들입니다. 다육이 한 300~400평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허브류 이것은 점란이죠. 점란도 직접 농사 지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 허브도 직접 농사 지은 것이고요. 이런 분화류를 재배합니다. 밴쿠버 제라늄 이것도 직접 제가 농사 짓는 것이죠. 체리세이지 허브 이것도 농사 짓는 것이고요. 거의 이제 이쪽에 트리안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지어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직접 농사지은 그래서 이러한 분화류 허브류를 한 이것도 3~400평 나머지 관엽류죠. 다 천리향, 만리향, 스토키 등등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농장에 1000여 평이 화분이 종류가 엄청 찼습니다. 이것도 동설목이죠. 동설목 해피엔젤 동설목 해피엔젤을 직접 삽목해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화분으로 직접 우리 농장에서도 가게 직접 운영하는 가게 농사 이쪽에는 히아신스입니다. 히아신스고요. 직접 농사지은 히아신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이렇게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젤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제값받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제값받는 거. 그 다음에 농민들이 판로 문제입니다.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도 이렇게 제가 많이 해보고 직접 농사 지은 것을 나가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나인에서 꽃집을 10년 전에 고민한 끝에 꽃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판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나인에서 꽃집을 인근 농장 반석꽃 농장 옆에 근간에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땅을 구입해서 화원을 이렇게 직접 운영합니다. 어느덧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남는 것들은 좋은 것들은 완죽은 노콜푸드 협동조합에 직접 제가 농사 지은 것을 갖다가 납품을 합니다. 팔죠. 노콜푸드에서 팔죠. 이 모든 다육이들도 직접 삽목해서 포트에 옮겨 심어서 안죽은 노콜푸드 협동조합 매장이 한 6개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출자해서 경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모든 조합원들이 이사도, 감사도, 이사장도 뽑고 모든 대의원도 뽑고 서로 이렇게 토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안주 노콜푸드 협동조합은 직원도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고 아직도 더 갈 길은 멀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이 시간에 식물 관리 요령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 관리 요령. 첫 번째, 특히 이러한 꽃몽우리가 있는 것들, 꽃피는 식물들은 동성물도 여기에 있고요. 꽃피는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리향도 있고 가랑꼬에도 있고 포인세티아 등등 있지 않습니까? 꽃피는 식물들은 충분하게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충분하게 있어야, 보아야 꽃 색깔도 좋고 꽃 화수도 많고 경장이 많은 꽃이 또한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꽃피는 식물들, 화초들은 햇빛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많이 봐야 한다. 특히 오전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에 햇빛을 충분하게 봐야 꽃 화수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풍성하고 많이 됩니다. 왜 나는 꽃이 안 피어? 그런 것들은 햇빛이 부족하지 않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빛 첫 번째. 두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물을 줄 때에는 최대한도로 오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겨울철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오전에 주는 것이, 지금 한 10시 무렵에 죽겠죠. 오전에 주는 것이 또한 물은 제일로 좋습니다. 물 주는 시기를 본다면요, 햇빛은 오전이 좋고 물은 오전에 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통풍. 아무나 가둬놓으면은 모든 화초들이 도장하게 됩니다. 도장 아시죠? 키만 쭉쭉 큰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짱짱하고 도장하지 않고 건강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창문을 낮을 때는 열어주고 환기를 시켜서 통풍을 해줘야 됩니다. 적당한 바람, 통풍이 있어야만이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겨울에 어렵죠. 그래서 날씨를 봐가면서 낮에 통풍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또한 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물을 줄 때는 잘 줘야 되겠죠. 어떻게 주면 잘 줄까요? 며칠에 한 번씩 줘 물어봅니다.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화원에서도 그렇게 며칠에 한 번 주라고 말씀도 하지만은 며칠에 한 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며칠에 한 번을 정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내가 수시로 동영상에 이렇게 알려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줄 때는 항상 화초 흙 표면을 보세요. 흙 표면 이 겉 흙 표면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본다 할지 육안으로 보면은 습기가 있는가 없는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흙 표면을 보시고, 두 번째로 잎 상태를 보세요. 잎 상태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윤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식물 화초들은 잎이 건강하고 습이 적당하고 건강한 다음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각도로 비교할 때에 30도에서 45도 정도는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로 처지거나 시드른 상태로 보면은 내가 물을 안 줬구나, 빼먹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 관리는 그렇게 보통 하시게 되면 되고요. 식물 화초에 따라서 음지 식물이 있고 반음지 식물이 있고 양지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또한 참고해야 됩니다. 그늘에서 큰다. 반음지, 반그늘에서 큰다. 양지, 햇빛에서 큰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식물의 특성을 알고 재배하면은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이 화초는 날마다 주고, 근데 저 화초는 잘 커. 근데 화초에 따라서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화초의 이름을 알았다면은 혹시 검색창에 유튜브나 블로그나 모든 검색창에 그 재배 특성, 이것은 그늘에서 자란다, 양지에서 자란다, 음지에서 자란다, 반그늘에서 자란다, 아니면 물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중간이다, 그러한 특성을 알아야 한다. 온도는 생육적으로는 몇 도다, 최저 온도는 몇 도다, 바람, 통풍, 햇빛, 그러한 기초적인 것을 알면서 항상 그런 그 식물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식물은 월동하는 식물이다, 겨울을 나는 식물이다, 바깥에서. 그런 월동하지 않는 식물이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초를 볼 때
이게 스킨답스잖아요. 만져봐서 입이 얇은가 두꺼운가 이렇게 보면은 또한 이 호야 식물은 입이 두껍습니다. 두꺼우면은 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얇은 것들은 이거에 비해서 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물 관리할 때도 이 화초는 두껍구나, 얇구나, 입이 많구나, 입이 많으면 얇고 많으면은 습을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색마삭은 월동하는 것이죠. 오색 5가지 색깔, 햇빛을 충분히 볼 때 좋은 색깔을 납니다. 근데 이러한 오색마삭은 안에다가만 놓아 기를 때는 색깔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재배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장미허브죠. 장미허브인데 제가 직접 삽목해서 이렇게까지 키워서 뭐 쪼까는 분에다가 이렇게 큰 분까지, 이렇게 15cm 분까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었죠. 장미, 왜 장미허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장미 모양이 장미, 향을 맡아보면은 장미향이 납니다. 장미향. 그래서 장미허브라고도 이렇게 하죠. 장미허브차도 저도 이렇게 직접 따가지고 있어서 우려서 마시기도 합니다. 장미허브차, 장미허브입니다. 장미허브 향이 장미허브가 나죠. 모든 허브류는 살살살 쓰다버드늘하게 건드릴 때 그 본연의 향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 스친다든가 건드린다든가 가만히 있으면 덜 나지겠지만 이렇게 또 향을 더 많이 보려면은 이렇게 쓰다머진다든가 건든다든가 할 때 향을 맡을 때에 더 그 본연의 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알았죠. 다음에는 뭐 이제 단일, 장일, 그다음에 그러한 저온을 거쳐야, 장일을 거쳐야, 단일을 거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이 피고 안 피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근식물, 뭐 관엽식물, 그다음에 허브류, 다육류 등 이렇게 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알아가기까지는 굉장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농사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해서 판매 전략을 하는, 이렇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정보 이렇게 조금씩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은 정보 계속 내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데 여러분들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할 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수신이 된다는 겁니다. 수신, 좋은 정보를 받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받아버려서 이러한 반려식물들을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화초들을 볼 때마다, 꽃을 볼 때마다 찡그리는 사람이 없죠. 웃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집니다.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 향을 맡고 꽃을 볼 때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나오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은 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못 고칠 경우에 음이온, 맑은 좋은 산소 공기 덩어리를 피톤치도 많이 나오죠, 산에서. 그러한 좋은 공기를 마실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낫는 사람도 실제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화초들을, 반려식물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많이 놓을 때 공기 정화, 가습력과 음이온, 전자파 흡수 유익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항상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만사형통하는 모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행복하세요.